대단원 3. 사회와 윤리, 소단원 8. 국가와 시민의 윤리,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배울 학자는 루소인데요. 홉스와 로크와 다르게 루소는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강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 한번 배운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루소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성악, 성무, 선악 나왔으니까 루소는 자연인의 특성을 성선으로 본다. 루소가 그래서 나머지 도학자랑 좀 특이한 차이점이 많아요. 자, 인간의 본성은 착하대요. 자, 그리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인은 자연적인 자유를 누린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자유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루소는요 자신이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를 실제로 상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 상태는 진짜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밀림 같은 곳에서 혼자 사는 타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사는 타잔이야. 자, 이 자연적 자유란 건 뭐냐면 누구한테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 비지배적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자, 봐봐.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 루소는 사실 자연권 개념이 그렇게 강조되진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은 자연적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누리고 있었어. 그럼 뭐야? 자연 상태는 나쁜 상태가 전혀 아니네. 그냥 사람들은 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류도 안 하니까 그냥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잘 누리고 있었어. 그래서 자연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평화 상태예요. 자, 봅니다. 이전까지 두 명의 사상가들은 자연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상태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루소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루소에게서 자연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상태고, 루소가 추구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루소는 이러한 좋은 자연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 자, 그 이유가 뭔지 밑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한번 보자. 이 사람의 책 중 하나인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란 게 있어요. 자,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된대. 자, 여러분 이게요 루소가 조금 복잡한데 제가 이거 윤리와 사상 교재에는 설명 부분을 넣어놨고요. 생활과 윤리 부분을 따로 넣어놓지 않았어요.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생년 수준에서 여기까지 나올까 싶어서 저는 안 넣었거든요. 나오지 않을 내용을 저는 교재에 넣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루소는요 3단계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자연 상태야. 자, 근데 이 자연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가냐면 기만적 또는 과도기적 사회 상태로 이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계약을 한 사회계약 후 사회 상태로 이동해요. 좀 복잡한데 별거 없습니다. 자, 보자.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하고 생긴 사회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상태. 전 이게 그냥 공동생활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공동생활.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만적, 과도적 사회 상태라 그래. 근데 말 표현만 봐도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하죠. 자, 이게 왜 부정적인 상태냐면 보세요. 루소는 원래 혼자 살면서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사회 상태는 그냥 공동생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같이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아무리 타잔으로 살아간다 해도 자연재해라든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기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유재산까지 발생해요. 자, 봐봐. 사유재산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건 루소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죠? 칼 마르크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유하자고 하죠. 봐봐. 공동생활을 하고 재산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불평등이란 게 시작된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사를 배우면 여러분 다 석기 시대는 잘 하잖아요. 구석기 시대는 잉여 생산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잉여 생산물이란 게 생기고 나서부터 계급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계급도 없어. 그럼 정리합니다. 혼자 살다가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사유재산이란 게 발생함으로써 인간은 불평등해져요. 자, 근데 불평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뭐 한다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원래 자연적 자유, 비지배적 자유를 누리는 걸 이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상태를 기만적 또는 과도적 자연 상태라고 표현하고 부정적인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 상태는 사회개혁을 통해 형성된 사회가 아니다. 루소만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만적 사회 상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루소는 자연 상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기만적 과도기적 사회 상태가 나빠서 사회개혁을 하는 거야. 그럼 사회개혁의 목적은 뭐냐면 옛날에 좋았던 자연 상태처럼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좀 까다롭죠. 자, 그래서 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권리를 전면 양도합니다. 왜요? 힘과 권리를 놔두면 계속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힘과 권리를 공동체에게 전부 다 양도하고 일반 의지, 자 이거 시그니처다. 일반 의지, 형광펜 치자. 이건 내 생각에 형광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형광펜 치겠습니다. 일반 의지에 복종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요 딱 와닿지가 않아. 엄청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매우 정상적이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보자. 여러분들 우리 형벌 제도할 때 이미 일반 의지는 한번 배웠는데 우리 루소 말고 베카리아 한번 생각해보자. 베카리아는 사회를 만들면 공통적인 의견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일반 의사였고요. 루소는 우리가 모든 권리를 양도해서 사회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지가 생긴다 그래. 그게 뭐냐면 일반 의지인데, 일반 의지는 이런 거야. 우리 공동체에게 좋은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 암묵적으로 뭐냐면 사익보다는 공익이 중요하고 우리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하는 행동들을 좋은 행동이라고 보죠. 맞잖아.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전체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했다, 뭐 기부를 했다, 뭐 봉사를 했다 하면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일반 의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인데요. 이것은 사회가 형성되면 생기는 의지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봅시다. 각자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해서 국가가 생기면 공동의 상위자로 일반 의지란 게 생긴대. 공동의 상위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모두가 나보다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국가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거야. 아, 공동체가 더 중요하지, 국가가 더 중요하지라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야. 모든 구성원이 일반 의지에 복종하면서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밖에 복종하지 않는 결합, 즉 단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보았다. 여러분 너무 어렵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자, 이제 천천히 진행해 볼게.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과 권리를 내비두면 서로 막 지배하려고 하고 기만적, 과도기적 사회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힘은 다 뺏어. 여러분 그래서 봐봐. 사회에서 내가 여러분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거 이미 국가가 다 가져갔어.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면 공동체라는 국가 개념이 생겨나고 공동체의 선,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인, 이거 안 적어도 돼, 뒤에 있어. 일반 의지라는 게 형성돼요. 이까지 됐나요? 자, 근데 봐봐.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양도해서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는데, 여러분 봐.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는 너의 의지 중 일부죠. 봐봐.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들어보자. 나의 의지 중에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뒤에서 쌤이 정리할 건데 조금 보면 일반 의지는 이런 거야. 개인의 특수 의지. 특수 의지는 개인의 의지예요. 이런 개인의 특수 의지들이 교집합된 부분, 이걸 일반 의지라 그래. 봐봐. 나만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지만 공공체를 위한 의지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들, 개개인의 의지들이 교집합된 부분을 일반 의지라고 표현한다. 자, 돌아가면, 자, 일반 의지에만 복종함으로써, 자, 봐봐. 근데 일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결국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나에게만 복종하는 그런 결합체를 만들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뒤에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럼 일단 우리는 힘을 양도하고 일반 의지란 건 생긴다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루소는 사회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원래 좋았던 자연 상태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계약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회계약의 목적은 뭐냐면 사회 상태에서도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연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사회계약 목적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사회 상태에서 그 자연적 자유를 뭐라고 하냐면 시민적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시민적 자유는 뭐야? 사회 안에서 자연적 자유와 상응. 여러분 상응했죠? 우리 응보적 정의할 때 했잖아. 비슷하다는 뜻이야. 자, 그것이 시민적 자유야. 그러면 시민적 자유랑 자연적 자유는 뭐가 다를까 했을 때 봐봐. 밑에 보면 자, 우리 방금 일반 의지란 걸 했는데 일반 의지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일반 의지는 교재 있긴 있어요.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다. 자, 그런데 봐봐. 이 일반 의지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 의지를 어디에 반영하냐면 법에 반영해요. 그리고 그 법을 복종하라고 합니다. 봐봐. 여러분 보세요. 법이라는 건 한 개인을 위한 거여야 돼. 공동체 또는 국가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여야 돼. 국가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일반 의지가 적용되고 표현된 게 법이야. 법은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럼 봐봐. 정리가 된다. 일반 의지를 법에 적용하고 그 법에만 복종, 법의 지배만 받는 자유가 시민적 자유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 봐봐. 자연적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로서 그냥 우리가 정글 같은 곳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생겼던 자유야. 자, 그런데 시민적 자유라는 건 그때 그 좋았던 자연적 자유를 가져오려고 하는 자유거든. 근데 우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죠. 그래서 어떠한 지배를 받는 거냐면 오직
뭐의 지배만? 법의 지배만 받는 자유고 그 법은 뭐가 반영된 거야? 일반 의지가 반영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봐봐. 현재 대한민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잖아. 맞지?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누구의 지배는 받아요? 법의 지배만 받는다. 그럼 정리. 일반 의지라는 것을 법에 반영하고 그 법의 지배만 받는 자유를 시민적 자유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그 지배 없는 자유를 가져오려고 한 자유고 오로지 법의 지배만 받는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간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로 가보겠습니다. 국가는 뭐 하는 걸까? 여러분 루소는요. 일반 의지를 통해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반 의지를 대행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의지를 일반 의지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죠. 그것을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대리인이다. 근데 여기서 말한 대리인이 진짜 엄청 낮게 봐요. 그냥 하수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국가의 성격도 보면 일반 의지를 뭐 하는 기관이다. 대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또 설명이 있네. 사회적 자유는 일반 의지의 표현인 법에 복종하여 누구도 자의적인 지배에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복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자의적인 지배는 뭐야? 지 멋대로의 지배를 말이 하는 거예요. 일반 의지에는 나의 개별적 의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종속된다는 건 나의 의지에 종속되는 거다. 이것도 이야기했죠. 봐봐. 일반 의지는 개별적인 특수 의지들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의 의지에 내가 종속되는 거니까 결국 누구에게도 종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 개념은 좀 어렵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데 이걸 읽고 칸트가 처음으로 산책에 지각을 했어요. 칸트가 이 개념을 어떻게 베끼냐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 그래서 칸트가 여기서 자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내가 세운 도덕 법칙을 내가 지킨다. 여러분들 루소입니다. 자, 그리고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해요. 그래서 직접 민주제는 뭐냐면 모두의 의지인 일반 의지를 반영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게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남은 잡무들을 처리하는 대리인,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합니다. 자, 배타적 권리라는 게 뭐냐? 입법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다른 국가에게 줄 수 없고 오로지 그 나라의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권리고요. 스스로 입법한다는 건 뭐야? 국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을 하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국민 전체의 공동선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의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루소에게 주권은 일반 의지 또는 국민에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주권은 양도될 수가 없어요. 왜요?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누굴 줄 수가 없고 대표될 수도 없어. 왜? 전체가 대표돼야 돼. 그리고 나눌 수도 없어요.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분할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